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목표 주가 780달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뉴욕 마켓워치 코로나19 부양책 백신 주시 주가 최고 달러 오르고 국제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5% 상승했고요. S&P 500은 0.28% 상승,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35% 상승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슈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경기 부양책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 경기 부양책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의 상승은 경기 부양책이 재개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미 의회가 11일 종료 예정인 예산안을 일주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부양책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벌겠다는 의도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선물이 좀 빠졌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안이 일주일 연장을 해서 법안이 처리되는 게 좀 늦어질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선물이 좀 빠졌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예산안이 일주일 더 늦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선물의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좋은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양당이 대립하는 책임 보호 조항과 지방정부 지원을 배제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한 합의를 제안했다. 경기 부양책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빠른 협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안 좋은 실물 경기를 위해서 올해 안으로 이제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 협상이 이어지자 금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ETF 이제 IAU 같은 경우는 0.39% 올랐고요. 주가는 요즘 이제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고 알파벳, 페이스북은 하락을 했습니다. 혼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0%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아직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은 있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에 맞춰서 주가는 이제 상승한다고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것을 반영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없을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있을 실적 모멘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겠죠. 그동안은 뭐 주가가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경기 부양책 기대 효과로 선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인 이슈는 이제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 때문에 이제 가치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다. 또 존슨앤존슨은 백신 3차 임상실험 결과가 내년 1월 중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자, 백신은 이제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려주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부 이제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크게 반등하지 않았죠. 즉 백신 접종이 최초로 시작된 이벤트이니 가치주인 여행이나 항공 등이 크게 올랐어야 했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라는 거고, 위에서 보듯이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주가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즉 경기 부양책이 막상 통과가 되면 주가가 오르거나 금값이 상승하는 것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백신 접종이 되는 현재의 가치주 주가와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미 이제 백신 접종이 됐고 이것은 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하게 이 주가가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으로 가치주는 정말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도 이제 좋아지고요. 그래서 여행객 뭐 탑승률이 높아진다거나 실업률 감소와 같은 지표가 눈에 보여야 뚜렷한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앞으로 이제 뭐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이 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치주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백신이 나오고 가치주가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으니 이런 것들을 이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결론은 백신은 더 이상 주가 상승 요인이 아니다. 차라리 1분기에 실적 좋아지고 이번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고 있는 빅테크 주식을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서브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유상증자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1.3% 상승했다. 50억 유상증자 악재 극복했다라는 건데요. 전기차 테슬라가 50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는 중자라는 이제 악재를 뛰어넘어 주가는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번 유상증자하고는 달랐죠. 지난번 유상증자에서는 이제 폭락을 했고, 이어서 이제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졌죠. 그러나 이번에는 S&P 500 지수 편입에 이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오히려 S&P 500 지수 편입일인 20일 이전에 싸게 사려는 수요가 붙어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자 시장에서는 이제 유상증자도 이제 격이 있다. 테슬라의 2천만 대 연간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정도 유상증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오히려 호재다.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780달러로 제시한 것도 나왔습니다. 베런스 골드만삭스 테슬라 목표 주가로 780달러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 이래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려 잡은 것은 테슬라의 미래 가치인데, 그럼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차의 눈 루미나 상장 3일 만에 2배로 뛰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 주가가 상장 3일 만에 2배로 뛰었다. 자율자동차의 눈이 되는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이다.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오스틴 러셀은 25살이다. 최소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자, 테슬라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바로 루미나 기사입니다. 루미나는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로 자율주행차의 눈이라 불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장 후에 3일 만에 2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흥미롭냐? 라이다의 단점 비싼 가격이었는데, 웨이모가 쓰는 라이다는 한 대에 75,000달러 정도가 되는데, 루미나는 최근에 한 대에 500달러까지 끌어내렸다. 자, 라이다의 단점이 바로 비싼 가격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500달러까지 낮췄다는 얘기죠. 이러면 이제 감지를 라이다로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라이다를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이다 외에도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장비는 카메라와 레이더가 있다. 카메라가 촬영하고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의 속도와 방향을 인식한다. 그런데 라이다의 장점은 다른 장비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다. 물체의 유무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원근감의 형태까지 알 수 있고, 카메라는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테슬라가 쓰는 거는 이제 카메라와 레이더를 갖고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웨이모라고 이제 구글의 자회사는 이런 라이다를 갖고 하는 건데, 라이다 가격이 이제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라이다를 쓰면 뭐가 좋냐? 이게 3차원 지도를 만들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센서는 이제 될 일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3차원 지도를 갖고 있으면 저 멀리 한 100m 좌측 지점에서 오는 트럭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카메라를 쓴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사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물들, 카메라가 볼 수 있는 사물들만 이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 면에서는 라이다를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한데, 라이다가 그 전까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웨이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평가하는 주가 가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20조 30조 이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러나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카메라 센서를 선택한 이유가 싸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라이다 가격이 싸진다면 카메라 센서와 함께 라이다도 같이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라이다를 쓰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그래서 웨이모는 요즘 테슬라에 비해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5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다 보니까 실험실 같은 곳에서 자율주행 연습만 하고 있어요. 뭐 도로주행도 하긴 있긴 하지만, 그런데 테슬라는 불안전하지만 돈을 벌면서 자율주행을 도로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전 데이터가 훨씬 많이 쌓이고, 게다가 이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있어서 테슬라가 현재는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다 가격이 싸진다면 테슬라의 반대편 진영이 라이다를 통해 안전함으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거죠. 그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등 현재 대부분 자율주행차 업체는 라이더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BMW, 볼보, 제네럴 모터스 내년부터 이제 그 자율주행차 라이다를 쓸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닌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모두 라이다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테슬라는 라이다 가격이 싸지면 라이다를 카메라와 겸용할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죠. 이것은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다를 채택한 자동차가 안전하고 싸다면 테슬라도 라이다를 채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라이다를 통한 3D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과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안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걸 나중에 차용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 뜯어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다 차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3D 지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맵,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 즉 맵은 구글 지도가 가장 정확하죠. 따라서 테슬라가 라이다를 나중에 채택한다 하더라도 지도의 성능 때문에 구글의 웨이모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도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글한테 막대한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죠. 지도를 사용하는 돈을. 그것 때문에 좀 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도의 성능이 좋다는 것은 어디서 판가름이 나는가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눈이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카메라가 안 보이거나 혹은 눈으로 온 세상이 뒤집혀서 길이 안 보일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카메라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라이다를 통한 3D 지도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율주행을 수행하는데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눈으로 길 자체가 안 보일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많이 갔던 길을 기억해서 지도에 그려주고 그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출퇴근 경로를 지정을 한다. 내가 만약에 뭐 인천에서 서울까지 아니면 동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면 출퇴근했던 사람들의 운전 경로를 저장을 했다가 가장 최적의 길,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간 길이 있겠죠. 어떻게 뭐 좌회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했다가 3D 지도에다가 뭐 그려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도로의 중앙선을 비롯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운행이 가능한데 카메라는 완전히 운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으로 1등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떴습니다. 우버 자율주행 사업 매각이다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우버는 2015년 이후 수조 원이 투자됐던 자율주행 사업부를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로라에게 넘겼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우버가 이제 자율주행 사업을 오로라에게 넘겼다는 이제 발표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죠. 일단 우버가 왜 자율주행을 하려고 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버는 이제 앞으로 모든 자율주행차는 택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라이다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자율주행 차에 차가 억대의 차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사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 뭐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가 되려면 한 2,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차를 팔아야 되는데 얘는 라이다가 붙어 있는 차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사서 운행할 이유가 없고요. 차라리 자동차 기업이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어서 택시 회사를 차리는 게 더 낫다고 봤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행 택시를 만드는 회사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택시를 만든다고 해서 모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택시는 어떻게 부릅니까? 바로 손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앱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 앱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앱이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러니까 2등이나 3등은 아예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 앱으로 부르면 뭐 3분 만에 오는데 2등 앱으로 부르면 5분 만에 왔다. 그러면 1등 앱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미 타고 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앱으로 차를 부르는 것이 완성된 곳이 어디냐? 바로 이제 우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GM포드가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어서 해도 앱이 없으면 꽝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버는 차량 공유를 넘어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된다면 바로 이제 자율주행 택시, 즉 로봇 택시를 전 세계 시장을 먹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인데 요즘 코로나 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할 수 없이 이제 팔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이 완성된다면 가장 어디가 강한 곳이 될까라는 거죠. 앱을 장악한 우버, 뭐 여기가 강한 곳이 되냐, 아니면 다른 곳이 강한 곳이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우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앱을 불러다가 이제 쓰는 구조죠. 그런데 만약에 음성으로 차를 부르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음성 비서를 갖고 있는 구글의 구글 홈, 아마존의 알렉사, 애플의 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죽자고 안 되는 빅스비를 TV에 넣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현재는 테슬라가 가장 잘 나가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차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고, 특히 음성과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가진 곳이 최종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리와 스마트폰의 iOS를 갖고 있는 애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갖고 간다라는 거죠. 1등 주식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져도 갖고 갑니다. 예.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의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리면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거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 주식을 판 가격보다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테슬라 목표 주가 780달러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